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토토 33회차에 들어와 있는 K리그 6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제가 수원 삼성대 전북 현대 직관 다녀온 황당했던 후기를 말씀드리기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드렸었는데 라이브 때 잠깐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서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제가 수원 삼성대 전북 현대 경기를 보러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갔어요. 전북의 구스타보 선수와 바로우 선수, 이 두 선수의 플레이를 좀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 화면에 잘 나오지 않는 점들을 좀 유심히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입장을 하고 좌석에 앉았는데 전광판에 다른 경기장들도 최근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원정팀 응원 금지, 원정팀 유니폼 착용 시 환불 조치 없이 퇴장이라고 전광판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2020년도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공산당도 아니고 뭐지 이거?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경기가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가관이었습니다.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왔는데 수원 삼성 팬들 매너가 정말 와, 너무하더라고요. 수원 선수가 넘어지면 반칙한 전북 선수한테 쌍욕을 팍 퍼붓고 전북 선수가 넘어지면 여기가 니네 집 안방이냐면서 일어나라고 난리가 납니다. 자, 이것까지는 사실 뭐 다른 경기장에서도 가끔 봐왔던 건데 더 가관이었던 건 전북 선수가 잘하는 장면이 나오면 분명히 전북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북 선수가 잘하는 장면이 나와서 뭐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단지 잘하네 하고 박수를 친 건데 박수 치는 걸로도 수원 삼성 팬들이 저 사람 전북 팬이라고 전북 팬 퇴장시키라고 막 스태프들 막 불러서 퇴장 조치를 진짜로 하더라고요. 실제로 퇴장 당하시는 분들만 한 10분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경기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코로나가 원정팀 박수 치거나 원정팀 유니폼 입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정대세 선수가 슈퍼매치 때 5대 0으로 승리하고 이럴 때 그랑블루 응원석에서 제가 점프를 뛰고 있었는데 와, 지금은 너무 팀도 그렇고 팬 문화도 그렇고 최근 수원 삼성의 경기력과 비례하는 팬 문화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자, 어쨌든 그 경기가 이제 경기 서울권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경기가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서울 경기권은 무관중으로 다시 바뀌면서 직관이 불가하죠. 다른 지역 분들께서는 K리그 직관 가시게 되시면 홈팀이든 원정팀이든 코로나 수칙 잘 지키시면서 매너 있는 팬 문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33회차에 들어와 있는 K리그 6경기에 대해서 현재 제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인천 대 수원. 인천은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드디어 16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고사가 드디어 골을 넣었고 조성환 신임 감독 체제에서 2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30분에 골을 넣은 이후에 필사적으로 몸을 날리면서 수비를 했고 시즌 첫 선발 출전했던 이태희 골키퍼가 굉장히 많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수원과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인천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리그 12위로 꼴찌인 인천과 11위인 수원이 승점 6점 차이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다시 한번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나 대구와의 경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자원이 체력을 많이 썼다고 보입니다. 쥐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아리에 침으로 막 피를 빼서 스타킹이 빨갛게 물든 선수도 있었고, 몸을 날리면서 공을 막아내고 막 거의 체력을 완전 끝까지 다 썼기 때문에 쉽게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은 전북과의 경기에서 헨리 선수가 빠지니까 바로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주승진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뒤에 포백 전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심인 헨리 선수의 부재가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울산전에서 가벼운 근육 부상을 입은 헨리의 보호 차원에서 전북전에 출전하지 않은 것이고 인천과의 경기에는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확실히 생길 것으로 보이고 울산도 뚫지 못한 수원의 포백 라인을 인천의 공격 라인이 뚫는다는 건 상상이 가지가 않고 7월 4일 울산과의 경기에서 필드골을 넣고 6라운드가 지난 후에 다시 필드골을 기록한 묵골사니까 앞으로 몇 라운드 동안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소 무승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수원과 전북과의 경기,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수원 선수들의 플레이를 봤는데 수원의 샤키리, 박상혁 선수가 드리블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한 전북을 상대로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어내는 것에 수원의 승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경기 수원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상으로도 인천 홈에서 수원이 패배를 기록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인천의 무합패 예상하고 있습니다. 3번 경기 광주 대 서울. 광주는 강원과의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윌리안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첫 번째 골은 윌리안이 슈팅한 볼을 골키퍼가 선방을 했지만 튕겨나온 볼을 엄원상 선수가 빠르게 침투하면서 골을 기록을 했고 두 번째 골 역시 펠리페가 돌파한 후 슈팅한 볼이 골키퍼 선방으로 튕겨 나왔지만 이번에는 윌리안 선수가 침투를 하면서 집어넣었습니다. 공격적으로는 풀리고 있지만 문제는 수비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자리는 잘 지키고 있지만 공간을 너무 잘 내주고 있기 때문에 중거리 슛이나 스루 패스로 인한 공간 침투 시 굉장히 취약해 보이는데 이 점을 지금 서울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은 김호영 감독 체제에서 포백을 사용하면서 측면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박주영 같은 노장 선수들 대신 젊은 선수들을 배치를 하면서 많은 활동량과 스피드를 활용하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김원식, 한승규, 윤주태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포백을 사용함으로써 수비 시에도 미들진과 수비진의 협력 수비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약속된 공격도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도 지금 3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3연승 동안 붙었던 팀들이 성남, 강원, 상주같이 외국인 타겟형 공격수가 없던 팀들이었기 때문에 광주의 펠리페 선수의 제공권을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배당도 확인을 해보고 좀 더 경기를 본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아직까지는 승무패가 다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경기 부산 대 포항. 부산은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도스톤백의 극장골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경기 내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5경기 동안 2골을 기록하는 골 결정력은 최악으로 보이고 빈치싱코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병호 선수는 사이드에서 너무 혼자 뭔가를 해결해 보려는 마음이 커 보이는데 마음만 커서 문제예요. 그리고 라이브 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정엽 선수가 결혼을 하면서 다리가 풀렸다. 성남과의 경기에서 헛발질을 크게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신혼이라 다리가 풀렸다. 앞으로 몇 경기는 계속 그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최근 좋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지만 이번 시즌 홈에서는 울산과 전북에게만 1점 차이로 패배를 기록했고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 포항은 드디어 팔라시오스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전북과 울산 원정 경기는 그렇다 치고 인천과 광주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로테이션 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보입니다. 일류첸코 선수가 골을 많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고 오닐 선수와 권한규 선수가 울산전에서 부상으로 교체가 됐죠. 특히 권한규 선수는 왼쪽 발목 통증이 있는데도 계속 경기를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경기 마지막쯤에 최용준 선수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주전 선수들의 휴식이 없이 계속 뛰어야만 하는 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전력, 팔라시오스의 복귀로 포항의 우세가 예상은 됩니다. 이 경기 부산의 무합패 투픽 예상하고 있습니다. 5번 경기 강원 대 대구. 강원은 최근에 너무나도 무너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다이나믹하고 빠르게 상대방을 압박하던 모습들이 최근 경기들에서 보이지가 않고 체력적으로 조금 너무 리그 초반보다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 한국영 선수가 돌아왔고 어느 정도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 문제는 수비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상무, 서울, 광주를 상대로 3연속 2실점을 내주면서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보여지고 뭔가 수비적으로 전술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병수 감독님의 뭔가 전술에 대한 고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대구가 전 경기 인천과의 경기에서 인천의 몸을 날리고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패배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같은 압박 축구를 구사를 했을 때 맞대결 전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구가 확실히 강원보다 강하다는 게 보여집니다. 맞대결 전적이 강원이 최근 10경기 0승 1무 9패로 대구를 상대로 이겨본 적이 없고 대구가 강원 원정에서는 비겨본 적도 없고 모두 승리를 챙겼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대구의 대세가 라인 정상적으로 출격할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강원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전북 대 상무. 이 경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변으로 잡고 가시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절대 이변으로 잡지 않을 생각이에요. 전북이 시즌 초에 상주 상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때는 이동국 원톱 뛰던 시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의 원톱은 누구냐 다들 아시죠? 구스타보 선수가 있다. 그리고 왼쪽 윙에 바로 오른쪽에 한교원이 있다.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본 이 선수들의 플레이는 정말 와소리밖에 나오지가 않았고 바로 선수의 스피드는 거의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북의 홈이기 때문에 전북의 우위가 예상이 되고 상무는 원정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을 만큼 원정에서는 좀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무가 아무리 행복 축구로 승리를 많이 맛보고 경기장에서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행복하기만 한 축구로 전북에게는 패배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배당적으로도 해외 배당 기준에 전북에 지금 1.4대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좀 맞는 배당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대구 1.4대 정배당은 의심스러웠고 이변 경기로 찍었었지만 현재 전북의 1.4대의 정배당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전북 현대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성남대 울산. 이번 회차에서 가장 좀 K리그에서 큰 이변을 가져간다면 저는 이 경기 한번 이변 경기로 도전해 볼까 합니다. 물론 울산이 당연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니오, 비온 존슨, 트윈타워가 버티고 있고 미들라인은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울산이 경기만 들어가면 간혹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펼칠 때가 은근히 많습니다. 또한 성남과의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고전 끝에 후반 끝나기 2분 전에 주니오 선수의 극장골로 1대0으로 간신히 이겼던 걸 생각해 본다면 이 경기 한번 성남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남이 최근 공격적인 측면에서 토미 선수의 활용을 잘 하고 있고 나상호 선수의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단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배당적인 측면도 봐야 하겠지만 일단 성남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에 들어온 K리그 6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중에 J리그 경기들도 있고 해서 J리그 경기도 봐야 하고 K리그 경기들도 더 돌려보고 열심히 분석을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는 아마 J리그 주중 경기가 끝나고 업로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배당이 K리그는 지금 이미 떠 있지만 J리그는 주중 경기 때문에 아직 떠 있진 않아서 주중 경기가 끝나고 나서 J리그의 주말 경기 배당이 뜨면 J리그와 K리그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주중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